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입니다. 특검 벽돌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네, 현재 검찰 수사 중심에 서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방금 보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재밌었다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굉장히 내용 전체가 재밌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박성규 의원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이제 그 휴정 인터뷰 얘기했잖아요. 그때 네. 본 거예요, 다. 네. 저걸 보면서 딱 반박한 말이 그겁니다. 파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걸 듣고 즉답을 내어놨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 이게 그 답변을 한 거예요. 기자를 통해서. 따라서 그 작심하고 이제 유동규 씨는 주장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회견을 다 듣고 내가 이 말은 이렇게 던져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전체가 재밌다는 부분이 뭐냐면 사탕한 게 이론도 받은 게 없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용처 논란으로 갑니다. 사용처. 네. 이게 과연 대선 자금이냐 혹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까지의 정치 자금이냐는 여부를 놓고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와야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10분 응선이 달성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네. 다만 유동규 씨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아직 다 말하지 않았다. 네. 참 재밌다는 얘기는요. 용처? 내가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다 줬는데 모른다고요? 제가 답변해 드리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잠깐 저희가 서두에 잠깐 짚긴 했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가 좀 전 기자회견한 모습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8억 4,700 돈 전달된 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거는 이 대표가 벌을 받아야 된다. 아까 박상규 의원이 먼저 언급을 하셨던 이 부분.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겠느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면 안 되고 누군가 누명을 써도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 전 본부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도 행적은 못 숨긴다. 10원 한 장 안 썼다고요? 제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유동규 전 본부장 거침이 없습니다, 발언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저는 아직 사실관계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뭐 여기서 사실관계 모르는데 만약의 경우를 제가 상정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는 가정을 해보면 저렇게 나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저는 분명히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모릅니다. 이분이 회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회유를 받았다는 가정을 하면 저렇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 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회유를 받았으면 저렇게 얘기해서 검찰과 같이 말을 맞춰야만 네.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본인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고 예컨대 또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 제가 그냥 상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 민주당의 주장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저는 몰라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아까도 그 유동규 씨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김용한테 줬는데 이재명한테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은 지금 현재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흘러갔다고 하는 정황도 사실은 정민용까지 가는 것만 이모 씨가 메모를 남겨놨어요. 어디에 어떻게 썼다. 그분이 네. 들었는지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까지 갔다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추측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용 부원장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또 민주당 회유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 그래야 이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심을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형량 낮추기 거래와 같은 회유를 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잘라서 말했습니다. 상반된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시죠. 유동규는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유동규 씨를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누구 만나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하면서 석방을 약속하고 일종의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입장이요?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뭐에 회유도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그럼 진술을 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검찰 회유에 따른 거짓 진술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두려운 게 있냐면서 전부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이 회유를 당해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김의겸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최강욱 의원은 그 군 법무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검사 역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런 발언은요 다른 게 아니고 네. 검찰의 수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검사의 수사는 무엇이냐면은 피의자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를 설득해서 뭘 받아내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검사들이 피고인들, 피의자들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식의 폭행 협박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큰일 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 최광욱 의원 이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동규 씨를 갖다 보면서 너는 협박받았고 내가 협박받았기 때문에 네가 이야기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유동규 씨라고 해도 마음속에서 반발감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역효과 생겨가지고 검찰한테 있는 거 없는 거 고주할 미주할 다 이야기를 갖다가 할 텐데 왜 저런 식으로 그 검찰 그 유동규 씨를 그 간접적으로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참 어쨌든 검찰에는 큰 도움이 될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저 회유 협박 논란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 한국일보인가요? 인터뷰 보니까 뭐 회유 협박을 내가 자꾸 받았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 자꾸 듣는데 원래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좀 속이 안 좋다. 원래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은 하지 않겠고 뭐 그런 표현까지 썼더군요. 예, 김종인 야권에서 지금 주장하는 회유 협박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진실을 얘기한 것이 회유나 협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알고 싶은 게 그 돈을 받은 거야? 돈이 건네진 게 사실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냥 좀 덮어둔 상태에서 회유나 협박을 당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감에서도 나왔어요.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중앙지법 원장한테 아니 왜 위례 신도시하고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를 하면 얘를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장이 그 두 개를 병합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거 회유야, 이거 무슨 협박을 했을 거야 분명히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상이나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야권의 주장이 초라해진다. 그런 사실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최 교수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진행하면서 할까요? 예. 네.